자, 오랜만입니다. 이번에는 냉법 특강 제2강 냉법의 스킬과 콤보라는 제목으로 냉법의 딜 관련 스킬들을 쭉 설명하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 순서는 냉법 딜 스킬을 크게 나누면은 쿨이 있는 쿨기랑 쿨이 없는 스킬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쿨이 없는 스킬들 먼저 설명을 하면서 쿨 없는 스킬 활용법을 먼저 보고, 두 번째로 쿨기 활용법을 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냉법 광딜을 보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쿨이 없는 스킬이 이제 얼음화살, 진눈깨비, 얼음창, 혹한의쐐기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진눈깨비, 얼음창, 혹한의쐐기 3개는 자원이 있어야 쓸 수 있는 자원 스킬이고, 얼음화살은 자원도 필요 없고 쿨도 없는 스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음화살은 냉법의 필러 스킬입니다. 필러 스킬이 뭐냐면은 쿨기에 쿨이 있으면 쿨기를 쓰겠죠. 그리고 자원이 있으면 자원 관련 스킬을 쓰겠죠. 쿨도 없고 자원도 없을 때, 그때 이제 필러처럼 그 꽂아가지고 하나씩 계속 써주는 게 얼음화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쿨도 없고 자원도 없을 때 계속 이렇게 써줘야 돼요. 계속 연이어 쓰다가 자원 뜨면은 자원 스킬을 쓰고, 이런 식으로 필러 스킬로 활용을 해줘야 합니다. 얼음화살에 관한 툴팁을, 얘는 또 이제 자체 딜은 좀 구리지만 그 냉법의 자원을 생성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서리의 손가락, 얼음화살 시전 시 15%의 확률로 서리의 손가락이 충전이 되고, 서리의 손가락은 뭐 얼음창을 강화한다, 이건 나중에 볼 거고, 어째 서리의 손가락을 충전시킨다. 두뇌 빙결, 얼음화살이 25% 확률로 다음 진눈깨비를 강화하여 두뇌 빙결을 생성을 시킨다. 그리고 고드름, 얼음화살 시전 시 고드름을 얻습니다. 고드름은 냉기 피해를 입히고 최대 5개까지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얼음화살은 두뇌 빙결, 서리의 손가락, 고드름, 이 자원을 쌓게 해주기 때문에 꾸준히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안 끊기고 쓰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진눈깨비 볼게요. 진눈깨비 그렇군요. 이거 원래는 이렇게 시전시가 2.6초 캐스팅 스킬입니다. 그런데 캐스팅선 이렇게 캐스팅에 쓰지는 않고요. 두뇌 빙결이 있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얼음화살이 뭐 두뇌 진눈깨비를 강화하여 즉시 시전되게 하고 공격력을 증가시키고 혹한의 추위 효과를 부여합니다. 일단 즉시 시전이 됩니다. 이게 뜨면은. 진눈깨비는 두뇌 빙결이 떠가지고 즉시 시전인 상태에서만 써요. 참고로 두뇌 빙결을 보면은 요런 모양의 버프가 뜨는데, 이게 두뇌 빙결 버프거든요. 이게 있으면은 진눈깨비가 즉시 시전이 됩니다. 네모 모양의 이 버프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쏘면은 바로 즉시 시전 나갔죠. 그리고 하나 더, 두뇌 빙결은 두 번째 단락, 혹한의 추인 효과를 받는 대상에게 자신의 주문으로 피해를 입히면 대상은 얼어붙은 상태로 간주가 됩니다. 두빙으로 강화된 진눈을 쓰면은 얘가 맞는 타겟한테 혹한의 추이라는 디버프가 생겨요. 그리고 이 디버프가 지속되는 동안 이 대상은 얼어붙은 상태로 간주가 된다. 얼어붙은 상태 기억하죠, 여러분? 1강에서 산산조각 얘기했습니다. 얼어붙은 적에게 주문을 시전할 때 극대화율이 증가한다는 그거. 제가 그리고 1강에서 적을 얼리는 스킬 중에 얼음 회오리랑 얼리기랑 세 번째로 두뇌 빙결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두뇌 빙결이 바로 이거고, 자,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냐면은, 두뇌 빙결이 이렇게 떴죠. 한번 쓰면은 이런 게 생겨요. 혹한의 추위. 근데 순식간에 사라졌죠. 진눈깨비가 총 3방이 연달아 나거든요. 3발이 연달아 나가서 쏘면은 빵빵빵 하면서 이제 혹한의 추위도 빵빵빵 3번이 생기고, 한 개에 거의 2초도 안 되어 사라질 거예요. 이렇게 짧은 시간만 남아있는 디버프이기 때문에 진눈깨비 같은 경우, 두빙 진눈 같은 경우는 상대방을 얼어붙게 만드는 효과가 있고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사라지기 때문에 진눈깨비 플러스 얼음창, 이것도 기억하죠? 얼음 회오리 플러스 얼음창, 얼리기 플러스 얼음창처럼 두빙 진눈 플러스 얼음창으로 얼음창을 뒤에 붙여서 사용해준다. 그리고 얘도 얼음 회오리 얼리기처럼
앞에 캐스팅을 붙여서 쓸 수가 있어요. 캐스팅 스킬 플러스 얼어붙는 스킬 플러스 얼음창의 3단 콤보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데 약간 의아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 예를 들어서 캐스팅 스킬 얼리기 얼음창 이거는 얼음 화살이 날아가는 투사체 속도를 이용해서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눈깨비도 같은 투사체인데 왜 얼음 화살 플러스 두빙 진눈이 먹히냐. 얼음 에어리는 그냥 바로 그냥 써지니까 그렇다 치고 왜 두빙 진눈도 이게 캐스팅 스킬을 앞에 붙여 써야 되느냐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두빙 진눈의 투사체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정말 빠르기 때문에 시작은 캐스팅 스킬이 출발해도 보시면 살짝 보셨겠지만 칠흑 화살이 날아가기 정확히 말하면 도착하기 훨씬 전에 두빙 진눈이 이미 도착을 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캐스팅 스킬이 먼저 출발을 하지만 두빙 진눈이 먼저 도착을 해서 혹한의 추위 디버프를 부여한 다음에 캐스팅 스킬이 도착을 하기 때문에 캐스팅 스킬에 산산조각이 적용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빙 진눈 역시 캐스팅 스킬 플러스 두빙 진눈 플러스 얼음창의 3단 콤보로 최대한 활용해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스킬 얼음창. 얘는 보시면 알겠지만 피해량이 적어요. 2025 굉장히 민폐급 딜인데 평소에는 약한 이 스킬 두 번째 단락 얼어붙은 대상에게는 3배의 피해를 입힙니다. 요거는 얼음창 고유 특성이에요. 산산조각은 모든 스킬에 적용되는 거예요. 얼어붙게 만든 다음에 주문을 쓰면은 극대화율이 올라간다. 이건 냉법의 모든 스킬에 적용되는 건데 얼음창은 거기에 플러스로 얼어붙은 대상이면은 3배의 피해를 입힌다. 그러면은 얘는 평소에는 쓰지 않아요. 상대방이 얼어붙은 대상일 때만 쓰겠죠, 당연히. 그게 어떤 경우냐면은 그러니까 여태까지 본 두뇌 빙결 콤보, 그러니까 그 3단 콤보 있죠. 얼리기 다음에 쓰는 얼음창, 두뇌 빙결 다음에 쓰는 얼음창, 3단 콤보로 쓰는 그 얼음창을 말하는 거고 얘가 얼어붙은 상태에서 바로 얼음창이 날아가서 박힌다면은 시계 박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뇌 빙결과 연계하거나 얼리기와 연계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 스킬이 이 서리의 손가락. 이거는 보면은 아까 얼음화살 때 언급했죠? 얼음화살 시전시 또는 얼어붙은 구슬 시전시에 충전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 얼음창이 대상을 얼어붙은 상태로 간주하고 피해를 입히게 합니다. 한번 볼게요. 얼어붙은 구슬을 쏘면은 요렇게 이게 서리의 손가락 버프거든요. 좀 있으나 더 생길 수 있어요. 총 2충전까지 가능한데 3충전 그러니까 2충전을 초과해서는 쌓이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털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2충전일 때는 이거에 있으면은 이제 그냥 쓰면은 얼음창 쓰면은 강화돼서 세게 들어가요. 13,000, 15,000이었죠. 참고로 이 서리의 손가락은 지금까지 설명했던 두뇌 빙결, 얼음 회오리, 얼리기 얘네는 얘를 얼게 만드는 디버프였어요. 근데 서리의 손가락은 내 다음 얼음창을 강화하는 버프입니다. 이 차이가 뭐냐 하면은 두뇌 빙결 같은 경우는 이 디버프가 사라지기 전에 빠르게 얼음창을 박아 넣어야 했어요. 근데 서리의 손가락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충전될지 모르겠는데 서리의 손가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 버프기 때문에 바로 쏠 필요도 없고 이렇게 뭐 얼음 보호막도 쓰고 다른 스킬 해성 폭풍도 쓰다가 써도 상관이 없어요. 왜? 얘는 디버프가 아니라 내 얼음창을 강화하는 버프니까 이 지속 시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혹한의 쐐기를 볼 텐데 혹한의 쐐기는 100레벨 특성이에요. 100레벨 특성 세 번째 줄에 위치하고 있고 이거는 평소에는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고드름이 오중첩이 쌓이면 활성화가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딜이 세요. 그래서 얘를 굉장히 세게 박아 넣는 게 중요합니다. 혹세트리에서 딜의 거의 30% 내지 40%까지 안 되겠다. 30% 초중반을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중요한 스킬이기 때문에 얘는 제가 그 다음 영상 3강 혹한의 쐐기 완전 정복 영상에서 엄청 자세하게
다루도록 할게요. 이 활용법에 대해서. 자, 지금까지 쿨기 없는 스킬들, 이 얼음화살, 진눈깨비, 얼음창, 혹한의 쐐기 4가지를 살펴봤는데, 얘네들을 어떻게 굴리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필러 스킬 얼음화살을 꾸준히 써줍니다. 쓰다가 그러면 자원이 생길 거예요. 자원이 생겼죠? 이럴 때 두뇌 빙결을 얼음창, 캐스팅 스킬 플러스 두뇌 빙결 얼음창 콤보를 날려줍니다. 그리고 오중첩이 됐을 때 혹세 활용법은 뭐 혹세 특강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혹세가 없는 것처럼 딜사이클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쭉쭉 얼음화살 날리다가 두뇌 빙결 체크하고 얼음창, 또 캐스팅 붙여서 얼음화살, 두뇌 빙결, 얼음창 이런 식으로 써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얼음화살을 베이스로 깔고 가다가 자원이 생긴 거를 내가 이제 눈으로 보고 캐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맞는 콤보를 이어가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했으면은 그냥 얼음창만 날려주고 또 두빙 체크하고 얼음화살, 두뇌 빙결, 얼음창 이렇게인데, 방금 꽤 많은 경우가 많이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어떤 경우냐면은 보통 이렇게만 뜨면은 바로 그냥 두빙 콤보 날리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서리의 손가락이 뜬다? 그러면은 얼음화살 날리다가도 서리의 손가락 얼음창 쓰면 됩니다. 되는데 하다 보면은 얼음화살을 쓰다가 두뇌 빙결과 서리의 손가락이 동시에 뜨는 경우가 생겨요. 꼭 그때 어떤 거를 먼저 쓰느냐, 두뇌 빙결 3단 콤보를 쓰느냐, 서리의 손가락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두뇌 빙결을 소모하느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두뇌 빙결 콤보를 그냥 쓰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서리의 손가락이 씹히겠죠? 서리의 손가락이 그냥 단독으로 써도 얼음창을 강화해서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씹혀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방금 같은 경우를 보면은 서리의 손가락이 씹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뇌 빙결을 먼저 쓰는 게 좋은 이유가, 지금 두뇌 빙결, 두빙 진눈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혹세트리아에서도 굉장히 큽니다. 군단에서도 굉장히 컸고, 혹세트리아에서도 굉장히 큰 이유가, 얘는 고드름을 생성을 시키고 고드름이 빨리 쌓인다는 얘기는 혹세를 한번 더 빨리 쓴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빙 진눈 사이클을 빠르게 돌리는 게 중요한데, 만약에 두빙 진눈과 서리의 손가락이 동시에 떠있는 상황에서 내가 두빙을 안 쓰고 서리의 손가락을 쓴다? 그러면은 두빙 진눈이 한 번 더 뜰 수 있었는데, 25% 확률로 더 뜰 수 있었는데 그게 씹힌 거거든요. 물론 안 뜰 수도 있죠. 75% 확률로 안 뜨는 거니까 안 뜨는 경우를 생각하면은 서손에 먼저 쓰는 게 맞는데, 뜰 수도 있어요. 그 뜨는 기대값이 훨씬 더 중요하다. 왜? 혹세트리에서는 고드름을 빠르게 쌓아서 혹세를 하나라도 더 우겨넣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캐스팅 중일 때 두뇌 빙결과 서리의 손가락이 동시에 뜬다. 그 경우에는 이제 그냥 두뇌 빙결 콤보를 이어간다. 서리의 손가락 한 번 씹히는 거 상관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방금 설명드린 거는 내가 캐스팅 중일 때의 하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두뇌 빙결과 서리의 손가락이 동시에 활성화되어 있을 때 플러스 내가 캐스팅 중인 경우에만 해당하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렇게 된 상황에서 나 캐스팅 중이 아니야. 왜? 뭐 다른 이유로 글쿠를 쓰건 이동을 하건 캐스팅 중이 아닌 경우에는, 이럴 때는 그냥 서리의 손가락 다 소모를 하고 그 다음에 두빙 콤보를 이어가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두빙과 서손이 겹칠 때 그냥 두빙을 먼저 써라, 이거는 내가 캐스팅을 계속 쓰다 보니까 캐스팅을 끊기도 애매하고 그냥 그럴 바에 캐스팅 끊기 애매하니까 서손이 씹히더라도 두빙 콤보를 먼저 쓰라, 이런 얘기고, 방금같이 두빙과 서손이 모두 있더라도 캐스팅을 안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정석대로 서손을 먼저 다 털고 그 다음에 두빙 콤보를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반복입니다. 결국 쿨기 없을 때는 그냥 얼음화살 쭉쭉 쓰다가 자원 캐치해서 자원에 맞는 콤보 날려주고, 그리고 이제 고드름 오중첩이 모이면은 혹세와 관련된 딜 사이클을 신경 써서 해주시면 됩니다. 혹세 사이클은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쿨기로 넘어갑시다. 첫 번째 쿨기, 이 얼어붙은 구슬. 일단 쿨타임이 60초고요. 얼어붙은 구슬은 설명을 보면은 이동 경로상의 모든 적에게 냉기 피해를 입힙니다. 그리고 처음 적에게 피해를 입힐 때 서리의 손가락 효과가 1회 충전됩니다. 얘는 쏘면은 내 전방, 내 지금 고개가 있는 방향 있잖아요. 여기 좀 줌을 당겨볼까? 이 얼굴이 있잖아요. 얼굴 방향으로 날아갑니다. 보통 이제 시전을 할 때 정면을 보고 시전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렇게 측면을 보고 시전해도 날아가거든요. 타겟만 잡혀 있으면은 측면은까지 날아갑니다. 물론 후방까지는 안 날아가요. 이렇게 후방으로 가면은 대상이 앞에 있어야 한다고 끊겨요. 하지만 내가 양팔을 벌려서 전방 180도 이 위치, 이 각도에 타겟이 있으면은 타겟팅 스킬 같은 경우 이렇게 날아가요. 근데 얼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쏘고 있더라도 무조건 내 고개 방향으로 날아갑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내가 어딜 바라보고 있는지를 항상 신경 쓰고 있어야 돼요. 얼굴을 쏠 때는 내 정면 얼굴을 맞히고 싶은 위치랑 내 고개가 일치하도록 연습을 해두셔야 되고요. 얼굴은 방금 보신 것처럼 처음에는 빠르게 슝 날아가요. 슝 날아가다가 뭔가에 걸리면은 그 뭔가는 적이 될 수 있고 계단이나 무슨 벽 같은 지형지물이 될 수도 있어요. 지형지물에 걸리면은 아주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어쨌든 뭐에 걸리면은 그 걸린 위치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10초 동안 머무릅니다. 뭐 조금씩 움직이긴 하는데 거의 안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걸리는 순간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이 특성 때문에 파킹을 굉장히 잘 해야 됩니다. 얼구 설치를 굉장히 잘 해야 되고, 군단에서는 이 얼구의 역할이 단순하게 서손을 충전하는 역할, 이렇게 충전하는 역할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굳이 이제 제대로 파킹을 안 하더라도 기분 조금 안 좋은 정도지 뭐 그렇게까지 큰 손은 아니었어요. 근데 격화로 오면서 얘가 자체 데미지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거기다가 광딜까지 생각하면은 얘는 또 이 범위에 있는 전체한테 데미지 입히기 때문에 광딜까지 생각하면은 정말 엄청난 중요한 스킬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설치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특히 조심해야 될 게 레이드 같은 경우는 램드가 보통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한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쐐기 같은 경우는 탱커님이 막 몹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열심히 모으다가 뭐 대충 모으다가 이쯤에서 파킹을 해서 탱킹한다고 쳐봐요. 그럼 내가 여기서 아직 덜 모았을 때 얼구 함부로 날렸다가 여기로 날렸다가 예를 들어 여기 날렸다가 파킹을 여기서 한다. 그러면은 이 얼구는 그냥 바보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조심해 가지고 탱이 이제 몹을 잘 모아서 파킹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설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얼굴 설명 이 정도로 하고, 치륵화살 다음. 치륵화살은 기본 스킬은 아니고 60레벨 특성 세 번째 줄에 있는 특성인데, 혹세트리아에서는 이게 고정입니다. 이게 대세 특성이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눈여겨볼 일단 캐스팅 스킬이고요. 네, 캐스팅 스킬이고 45초의 쿨타임을 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두뇌 빈결이 발동합니다. 확정적으로 한 개의 두뇌 빈결이 생겨요. 100%로. 그렇기 때문에 치륵화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캐스팅 스킬 플러스 두뇌 빈결 플러스 얼음창이 굉장히 수월하게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제 두빙이 없는 상태에서 치륵화살 콤보를 쓸 수가 있어요. 이 경우는 이제 이 치륵화살이 발생시키는 그 두뇌 빈결, 얘가 바로 물어오는 그 두뇌 빈결을 딜레이 없이 바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빙이 없는 상황에서도 치륵화살, 두뇌 빈결, 얼음창 콤보가 가능하다. 이거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두빙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쿨이라서 못 쓰는데 두빙이 있는 상태에서 치륵화살을 쓰잖아요.
그러면은 치륵 정확히는 치륵 화살, 두뇌 빙결, 얼음창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은 이 두뇌 빙결이 써지고 얘가 물어오는 새로운 두뇌 빙결은 저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더더욱 이제 부담 없이 치륵 화살, 두뇌 빙결, 얼음창 3단 콤보를 할 수가 있겠죠. 치륵 화살은 이게 또 그냥 쓸지 아니면은 이걸로 두뇌 빙결을 발생시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치륵 화살, 두뇌 빙결, 얼음창을 3단 콤보로 쓸지 아니면은 그냥 치륵 화살만 쓰고 두뇌 빙결은 혹한의 쐐기를 위해서 아껴둘지 이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결국 혹한의 쐐기와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이 치륵 화살의 활용법도 다음 3강에서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쿨기로는 해성폭풍을 보고 갑시다. 얘도 기본 스킬은 아니에요. 90레벨 특성이고 세 번째 줄에 위치한 건데 이 줄은 해석폭풍의 고정은 아니고 가럴이랑 이제 상황에 따라서 바꿔가며 쓰셔야 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 가럴이 좋고 어떤 상황에서 해폭이 좋은지는 그 네 번째 영상인 냉법의 특성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얘는 특기할 만한 점이 1강에서 살짝 언급을 제가 했는데 얘는 캐스팅 스킬이 아니에요. 캐스팅 스킬이 아니라 즉시 시전이지만 떨어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얼리기 콤보가 가능합니다. 떨어지는 시간을 이용한 해성폭풍, 얼음회오리 또는 해성폭풍, 얼리기 얼음창 또는 해성폭풍, 두뇌빙결, 두빙짓눈, 얼음창 콤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보시다시피 해성폭풍이랑 얼리기 또는 얼음회오리를 연계하는 콤보는 그냥 평범하게 쓰시면 되는데 두뇌빙결과 연계하는 거는 조금 복잡해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두뇌빙결과 굳이 연계할 이유가 없다. 아니 뭐 그렇기보다는 정확히 말하면은 두뇌 빙결이 떴을 때 여러분은 아마 캐스팅 중일 확률이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일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일단 혹세는 무시하고 할게요. 혹세는 차치하더라도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때 그냥 얼음 화살을 끊고 굳이 해성폭풍, 두빙짓눈, 얼음창을 쓸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뇌 빙결에 그래서 해성폭풍을 두뇌 빙결과 연계하려면은 다음 조건을 갖춰야 돼요. 첫 번째, 얘가 얼리기 면역일 것. 얼리기 면역이 아니면은 해성폭풍을 얼리기나 얼음회오리나 연계하면 되지 굳이 두빙과 연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그 고드름이 3중첩 이하일 것. 이거는 혹세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고드름이 4중첩 이상일 경우에는 그 두빙이 생기더라도 그 두빙은 해성폭풍이 아니라 혹한의 쐐기를 위해서 킵을 해둬야 되는 두빙입니다. 그래서 3중첩 이하일 때만 연계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이 아까 말씀드린 두빙짓눈이 있을 때 내가 캐스팅 중이 아닐 것. 이 세 가지 조건이 만족이 되어야 해성폭풍, 두빙짓눈, 얼음창 콤보를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아닌 경우에는 뭐 그냥 해성폭풍 단독으로 쓰는 거죠. 단일딜에서. 자, 해폭 설명 간단하게 했고요. 마지막 쿨기가 이 얼음핏줄입니다. 얼음핏줄은 굉장히 단순하면서 강력한 쿨기죠. 20초 동안 가속이 30% 증가한다. 단순해요. 그냥 쓰면 돼요. 이거는 뭐 별다른 활용법이라는 게 없습니다. 자, 쿨기를 다 봤습니다. 정확히는 단일딜에 사용하는 쿨기를 다 봤어요. 눈보라도 쿨기이긴 하지만 단일딜을 쓰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언급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쿨기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쿨기를 사용하는 대원칙은 쿨이 오자마자 쓴다예요. 왜? 아끼다 똥 된다는 말이 있어요. 옛말에. 뭐 그게 실제로 있는 속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쿨기한테는 맞는 말이에요. 이 쿨기 예컨대 30초의 쿨을 가지는 쿨기인 경우 빠르게 쓰고
이 쿨을 빨리 굴린 다음에 다음 해상폭풍도 쓴 다음에 또 빠르게 써가지고 또 그 다음 해상폭풍도 쓰고 이게 이렇게 빠르게 돌리는 게 맞지. 굳이 이거를 진짜 계속 들고 있다가 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껴서 한 번 쓰느니 안 아끼고 두 번 쓰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근데 원칙은 이건데 예외가 있어요. 굉장히 적은 시간만 기다리면 쿨기를 쓰기 더 좋은 상황이 오는 경우, 이 정도면은 기다릴 수가 있어요. 참고로 여기서 말한 적은 시간은 램드별로 그리고 던전별로 굉장히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드리기가 좀 애매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일반론적인 이런 공략보다는 구체적인 램드, 구체적인 던전에 맞는 공략을 따로 보면서 이제 쿨기 터는 방법을 터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쿨기 사용의 일반 원칙 말씀드렸고,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은 쿨기끼리 겹칠 때 그러면은 빨리빨리 털어버리는 게 좋은데, 그러면 겹치는 쿨기끼리는 뭐부터 털어버리느냐, 이게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오프닝 딜, 소위 말하는 오프닝 딜, 그러니까 시작할 때, 전투 개시할 때는 모든 쿨기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오프닝 딜에서 어떤 쿨기부터 차례로 차근차근 털 거냐, 이게 또 굉장히 관심이 될 수 있는데, 일단은 정답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오프닝 딜 카운트할 수 있나? 카운트 매크로가 뭐였죠? 모르겠네. 어쨌든 그 전투 시작 알리는 카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있을 거예요. 뭐 10초, 19, 87, 65, 43 하는 그 카운터 있잖아요. 그 카운터가 0이 되면은 전투가 시작이 되겠죠. 그럼 오프닝 딜은 어떻게 하냐? 일단 2초에 맞춰서 물약을 먹어요. 물약을 먹고 바로 얼음화살 땡겨요. 그 다음에 얼음핏줄 광폭화, 얼어붙은 구슬, 서리 손가락 적당히 쓰고 해상폭풍, 그리고 치륵화살, 두빙 짓는 얼음창, 이렇게 하면은 쿨기 다 썼죠. 쿨기 다 쓰고, 이게 일단은 오프닝 딜에 이걸 추천해 드리는 게, 자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좀 빠르게 지나갔죠. 일단 2초 전에 물약을 먹는 이유는, 물약은 그러니까 끝에 물약으로 끝나는 이거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갖고 있지만, 전투 중에 이 전투 걸리면 여기 칼자루 X 표시 뜨죠. 초상화 밑에 전투 걸리면은 전투 중에는 한 번밖에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투 개시 전에 먹은 물약은 전투 중에 먹은 게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두 개를 먹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오프닝에 물약을 먹으면은. 그래서 이 2초 전에 물약을 먹는 거고요. 얼음화살을 쓰는 이유는, 그 캐스팅 중에는 전투가 안 걸려요. 이 캐스팅 중에 스킬이 끝나고 발사가 돼서 도착해야 전투가 걸리겠죠. 그러면은 이 캐스팅 스킬이 날아가서 박히는 시점을 0초에 맞추면은 굉장히 딜로스 없이 딜링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캐스팅 스킬을 캐스팅 아닌 것처럼 쓸 수 있게 되겠죠. 전투 시작 전에 미리 캐스팅을 땡겨준다, 이런 개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얼음화살이 얘한테 0초에 도착할 수 있도록 물약을 먹고 바로 얼음화살을 2초 전에 땡겨주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얼음핏줄과 광폭화를 같이 묶은 매크로인데, 이게 광폭화는 참고로 트롤 종특입니다. 10초 동안 가속이 15% 증가합니다. 이거를 쓰는데, 이거는 뭐 가속을 빠르게 해주는 얼핏과 광폭화를 먼저 사용해서 강하게 몰아치는 거를 도모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굴을 먼저 썼죠. 얼굴을 먼저 쓴 이유는, 이 15레벨 특성 중에 사무치는 냉기라는 게 있어요. 보면은 대상을 둔화시키려고 할 때마다 느려지는 거죠. 느려지게 할 때마다 산행 효과를 얻어서 8초 동안 주문 공격력이 0.5% 증가하고 최대 10번 중첩된다. 그럼 10번 중첩되면 5% 증가하겠죠? 이게 근데 예컨대 얼음화살 같은 경우 얘도 슬로우가 있죠? 슬로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무치 능기 1중첩, 2중첩, 3중첩, 4중첩 이렇게 생겨요. 근데 이렇게 하면 느린데, 얼구 같은 경우는
이게 틱댐이잖아요. 10초 동안 그냥 한 번에 데미지를 입히는 게 아니라 나눠가지고 1초 동안 조금씩 입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얘도 슬로우가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저거한테 닿는 순간 산행 버프가 굉장히 빠르게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볼게요. 1, 2, 3, 4, 5, 6 보셨죠? 이게 왜냐하면은 얘는 틱댐이잖아요. 이렇게 틱댐이기 때문에 산행 버프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을 제일 먼저 써서 산행 버프를 빠르게 확보해서 시작하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서손이 이중첩인 경우에는 이제 추가로 수급되는 서손이 씹혀버리니까 재빨리 소모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해폭이랑 치르기 남았죠? 이 두 개는 순서의 우위는 딱히 없어요. 근데 치륵화살은 두빙 짓는 플러스 얼음창을 붙여서 쓰기 때문에 이 풀콤보를 다 먹이려면은 4초, 거의 4초가 넘는 시간, 5초 가까운 시간이 소요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얘는 그냥 즉시 지정기이기 때문에 글쿨 한 개만 딱 소모됩니다. 대충 1.5초가 채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해성폭을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치륵화살을 콤보로 이어가는 게 딜적인 면에서 가장 좋다. 자, 이렇게 오프닝 딜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눈보라를 보고 광딜을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눈보라 같은 경우는 쓰면은 일단 설명부터 봅시다. 대상 지역에 뭐 어쩌고 냉기 피해를 입히고 적의 이동 속도를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힐 때마다 얼어붙은 구슬의 재사용 대기 시간이 0.5초만큼 감소를 합니다. 일단 설명을 해야 될 게, 이 쿨타임이 6.9초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이거는 참고로 원래 8초인데, 가속 수치가 증가함에 따라서 계속 줄어들어요, 쿨타임이. 거기다 플러스, 대상 지역의 얼음 파편을 퍼부어 6.9초에 걸쳐 냉기 피해를 입히고, 똑같죠? 6.9초, 6.9초. 쿨타임이랑 이 지속 시간이 똑같아요. 이렇게 이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적한테 입히는 건데 똑같기 때문에 이제 이 시전 시간을 제외하고는 이 눈보라를 풀로 유지하는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눈보라는 일단 단일 딜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크래프트랑 IC베인 기준으로는 3타겟 3명 이상의 적이 있을 때만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어요. 근데 뭐 2명에서 사용하는 그거는 그냥 스타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차이가 미세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2타겟 때 쓰는 거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눈보라를 설명했으니까 냉법 광딜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광딜 같은 경우는 눈보라를 꾸준히 써주는 거 외에는 단일 딜이랑 거의 비슷해요. 큰 차이가 없어요. 결국 이제 단일 딜과 똑같은 사이클을 굴리면서 눈보라만 그냥 간간히 그냥 끊임없이 감아주면 되는 건데,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해성폭풍이랑 얼어붙은 구슬이 굉장히 냉법의 핵심 광딜 스킬이거든요. 이 해성폭풍과 얼어붙은 구슬, 이게 핵심 광딜 스킬이기 때문에 얘네가 딜로스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스킬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통상 광딜을 할 때, 쐐기에서 쫄구간에서 광딜을 할 때 스킬 순서 눈보라, 1번 눈보라, 2번 얼어붙은 구슬, 3번 해성폭풍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쐐기에서 보통 이제 쐐기의 몹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산계가 되어 있잖아요. 산계되어 있는 거를 이제 탱님이 몰아잡고 싶은 만큼 모은 다음에 이제 파킹을 하실 텐데, 이 결국 필연적으로 이렇게 몰고 내가 탱이라고 가정하면은 몰면은 내가 어그로는 다 먹었는데 아직까지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탱킹을 하겠다면 여기 딱 자리 잡는 순간 얘네들이 모여가지고 슬슬 이제 거리가 가까워지겠죠.
그렇게 이 시간 순서가 있거든요. 이렇게 떨어져 멀리 산계되어 있는 적들이 모이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괜히 함부로 해성폭풍 같은 거 쓰면은, 해성폭풍은 굉장히 범위가 좁아요. 굉장히 좁기 때문에 해성폭풍을 먼저 쓰는 순간 딜로스가 좀 심하게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탱커가 모은다고 가정했을 때 가장 먼저 써야 되는 스킬은 눈보라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파킹을 여기다 할 것 같아, 탱커가 파킹 여기서 할 것 같아. 그럼 미리 눈보라를 그냥 써줍니다. 오기 전부터.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애들이 모이겠죠. 그 다음에 얼어붙은 곳을 써줘요. 얼어붙은 곳은 생각보다 범위가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모이기 전부터 굉장히 큰 피해를 입힐 수가 있고, 만약 해성폭풍을 다 모였을 때 이렇게 해성폭풍을 써주면은 깔끔하게 광딜을 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아까 말씀드린 순서는 그 범위의 순서예요. 눈보라가 가장 넓고 얼구가 그 다음이고 해성폭풍이 제일 좁기 때문에 그 순서로 이제 탱이 모아오는 거에 따라서 광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쿨타임이 셋 다 있을 때 얘기고, 쿨타임이 없으면은 그냥 있는 것부터 써주시면 돼요. 어쨌든 광딜을 잘 하려면은 이 스킬 딜로스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는 것이 좋다. 이 정도로 언급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이 정도로 하면은 냉법 딜 관련 스킬 그리고 콤보들까지 다 봤어요. 다음에는 이제 특히 중요한 혹한의 쐐기, 혹한의 쐐기 관련된 딜 사이클을 따로 세 번째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고, 네 번째 영상에서는 이 냉법의 특성으로 넘어갑시다. 특성에 관해서 설명을 하면서, 특성은 시간이 남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렁임과 얼음발을 기초로 한 냉법의 무빙 관련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